끝도 없는 물폭탄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물이 아무튼 다 찼어요. 아, 물이 다 네, 차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보도까지 됐었는데 네. 이게 차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 30분 만에 그냥 우리 바깥쪽은 내 허리 높이, 네. 예? 여기 지금 가슴 높이. 네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에 한강 이남 지역 도로가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는데요.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네. 첫째 전기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뭐 모다를 물을 뿜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피해가 크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저희도 영업도 한 20일 이상 못 했으니까. 지난달 8일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380mm. 서울 연간 강수량인 4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쏟아진 셈인데 갑작스러운 물폭탄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요 앞에도 그냥 도로가 좁은데도 한 3대쯤 잠겨 있었고 저쪽 사거리 쪽으로 나가면 거의 다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대. 아, 그럼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잠겼던 그렇죠. 거네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 순간 흙탕물 사이를 한 남성이 헤엄쳐 이동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차에 고립됐던 여성 운전자 A씨입니다. 수소문 끝에 영상 속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홍보원에서 제작 PD로 일하고 있는 표세준 씨. 당시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건 운동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입니다. 차량 상태는 앞범퍼가 바닥에 꽂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좀 차량이 좀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운전자분은 어떤 상황이셨나요? 일단 차량 밖으로 나오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수영을 못 하시니까 그 트렁크 안에 대피를 하셨더라고요. 저 하면서인지 아니면 일단 끝나고 나니까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표 씨. 목에다가 이제 가방 안에다가 넣어놓고 했었는데 한밤 흙탕물이라 시야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침수된 차량이 워낙 몇십 대가 넘다 보니까 계속 그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엄치다 보니까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 당시 설상가상 수영을 못한다는 여성 운전자는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데요.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할까? 이래서 몸에 힘 다 빼시면은 그때 제가 이제 헤엄쳐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때부터 겁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주차 금지판을 이용하는 기지도 발휘하는데요. 일종의 튜브 역할입니다. 집에 가셨을 때는 다 젖어가지고 막 가족들이 좀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많이 놀라셨고요. 일단은 뭐 핸드폰도 액정이 나가고 뭐 구두랑 가죽 가방 다 젖은 상태여서 어디서 뭐라고 왔길래 이런 꼴이 됐냐 했는데 지금 강남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구조했다는 거에 대해서 딱히 그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언제 그 사실을 아셨어요? 이제 그 뉴스를 보시고 나서 아신 겁니다. 폭우 속 영웅으로 유명세를 치른 표 씨는 현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자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저희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이로 인해 1,900여 명의 생활터전이 침수되거나 파괴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건 절체절명의 순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인 민재군. 학원에 다닌 지 이제 3개월 됐지만 실력이 제법입니다. 이거는 그럼 누가 그린 건가요? 이거는 사진으로 돼 있는 거고 제가 이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로도 디자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 중. 민재야, 엄마 왔어. 그런 민재군에게 지난달 있은 폭우는 그 어떤 그림보다 강렬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비가 퍼붓던 그날, 민재군은 평소 교류가 있던 아랫집 할아버지가 걱정됐다는데요. 침수가 돼가지고 차를 옮기고 있는데 민재가 저한테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밑에 할아버지한테 내려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민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내려가 보자 그러고서 내려갔는데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차오르는 물을 피해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끌어당겼는데 저는 힘이 엄마 김선희 씨가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민재가 엄마 비켜봐 그러더니 민재가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끌어당겼어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작은 건 아니지만 성인 남성을 구조하는 건 16살 민재에겐 힘이 붙이는 일. 더구나 발에는 깨진 유리 파편까지 박힌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한 번에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힘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상황이 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나요? 저도 그땐 정신이 많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이후 민재군은 엄마의 만류에도 할아버지를 들쳐업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요. 강단 있는 윗집 소년의 행동 덕에 무사히 탈출한 아랫집 어르신은 현재 건강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전 진짜 애기고 집에서 막 막내인 줄만 알고 말도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친구들도 알아요? 할아버지 구조한 거? 네, 혹시 친구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발가락 괜찮냐고. 민재군을 포함해 근본 수도권 폭우 당시 시민 영웅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뒤엉켜 있는 침수 차량을 자신의 차량에 묶어 끌어내 공익 근무 요원이 있는가 하면 동네 하천이 불어나 차 안에 사람이 갇히자 열일 제치고 구해낸 통장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07동 입구 쪽이 거기 침수되기 시작한다 해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네. 가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차오른 게 아니고 모래산 거기서 내려온 물이 전부 단지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세 사람이 처음에 작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단 주민들 보고 저 출동 구동 사이로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방송한 것 같아요. 새벽에 가까운 시간대임에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쳐나온 주민들.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오셨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주로 이제 그쪽에 물 사태가 난 게 보면 207동하고 205동 그쪽이었거든요. 그쪽이었는데 또 202동이나 또 딴 데 있는 분들도 오셨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분이 전부 다 주민들 협력 덕분이고. 자신까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도 몸을 아끼지 않은 시민 영웅들. 평범했던 이들을 행동하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 내리막길 끝부분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차들이 안 가고 정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하차도에는 제 눈앞에 한 50대 정도는 지하차도가 안 가고 차가 막혀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살짝 봤더니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 정도에 물이 다 차 있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부터 심해진 정체는 100여 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긴 줄이 형성됩니다. 설상가상 주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가드레일이 둥둥 떠다녔어요. 물 위로. 한 20개 정도가 떠다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서 차들이 가니라고 또 정체가 됐었고. 그래서 당장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을 도로 바깥으로 빼내기 시작한 최 씨. 덕분에 차들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무게가 상당한데 이렇게 세우고 정체가 어느 정도 풀린 후 다음으로 한 건 도로 위 빗물이 빨리 빠질 수 있게 막힌 지점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주변에서 근처에서 내려오는 토사, 그다음에 화분 쪼가리, 각종 쓰레기, 비닐, 널판지 주워보고 나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쓰레기들을 배수구로 찾아서 발로 이렇게 가득 찾은 다음에 배수구를 찾아서 끌어안아서 중앙 분리대, 저 시멘트 색깔의 중앙 분리대 위에 난간 위에 올려놨어요. 저녁 9시쯤 도로에 들어선 최영진 씨가 가드레일 수거에 배수구 청소까지 마친 시간은 이튿날 새벽 3시. 자기 시간과 체력을 써가면서까지 선행을 벌인 이유,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차 문을 열어서 굳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네라는 대답도 못하고 물 있어요? 이랬어요. 물 좀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방에서 이온 음료를 꺼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한테. 그 이온 음료를 받고 양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벌컥벌컥 마셔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메말랐다지만 여전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건데 근본 포구에 많은 의인들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저 한 시민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최영진 씨. 의인이란 호칭이 쑥스럽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그분들이 뭘 생각하고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바로 몸이 반응했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희생봉사 정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수도권 폭우 때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건 이런 반지하 주택입니다.
반지하는 구조상 특히 수해에 취약한 공간으로 분류되는 주택인데요. 때문에 금보포구 때 비극적인 사고도 일어났습니다만 여럿이 힘을 합쳐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반지하는 구조상 물이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갑자기 물이 닥치면 수압으로 문을 열기 어려운데 보통 성인 무릎 이상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없다면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범죄를 막아준 방범창은 폭우 땐 견고한 장벽으로 돌변합니다.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다 참변을 당한 장애인 일가족도 그랬습니다. 탈출이 쉽진 않지만 이곳에서도 이웃 구조의 안간힘을 쓴 영웅들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그날 수업에 주차장 넘치면서 네. 깨지고 이거거든요. 부셔져 나서 유리는 깨지고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경첩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쓰러졌어요. 이 소리가 엄청 컸어요. 이 깨지는 소리가. 그렇게 이게 수화벽에서 깨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이만큼 차가지고 이게 이거 뜯어진 거랑 주민들이 정신없이 차를 빼고 배수구 물길 확보에 나선 그때 불안에 떠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따님이 서 계셨다고요? 네. 물을 이제 서다가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버리고 내려오는 길에 물이 덮치면서 계단 아래에서 중간에서 딱 갇혀 있어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 좀 일단 나오시라고 해서 안에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해서 이미 반지하 안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던 상황. 탈출구인 창문은 방범창에 가로막혀 있었다는데요. 아이고 창살은 문이 있으니까 네. 창살이 이제 뜯어내는 거죠. 아, 창살을 몽키 스패너로 뜯어내신 거예요? 네. 몽키 스패너로 창살을 부수고 일부 가족을 구하는 데 성공한 주민들. 그런데 그 아들이 등치가 커요. 굉장히 크세요. 그분이 못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그 유인철 씨가 몽키스펜을 깨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 몽키 스패너로?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달려가서 망치를 들고 왔죠. 그리고 수차례의 시도 끝에 다행히 아들이 빠져나올 만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얼마나 덕분에 반지하 일가족 전원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주민들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쓰레기 막 주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 데서 들리는 줄 알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안에 사람 갇혔냐고. 그래서 사람 갇혔다 그래서 그냥 여기 바로 벽을 타고 여기 가봤죠. 아, 여기를 그냥 올라타서? 네, 벽을 타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얼굴만 이렇게 자꾸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맞은편 오피스텔 반지하 원룸 방범창을 망치로 부순 주민들. 그 안에 갇혀있던 여성 2명을 구해냅니다. 보면 여기도 그날 얼마나 이걸 세게 내려치셨으면 여기 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그래도 그 와중에 다 어디를 내려쳐야 이게 뜯길지 그 감안을 하셨나 봐요. 이음새 쳐야겠다는 생각에 거기만. 이런 식으로 구조된 이는 모두 5명. 침수로 화를 입을 뻔하다가 찰나의 차이로 목숨을 구한 건데 온라인에선
이웃을 구해낸 3인방을 신림동 어벤져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진짜 어떻게 될 뻔했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한 평범한 영웅들. 인류애를 보여준 이들의 맹활약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 세상이 살만한 곳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냥 한숨 그 순간에 거기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나 했으면 그냥 해서 다행히 다친 것도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기사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희는 좀 저희만 나온 게 좀 쑥스러웠어요.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오셔서 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 저희 세 명만 이 동네에서 저희 세 명만 한 것처럼 나와서 이거 또 보다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저분들이 좀 누락된 게 좀 아쉬웠어요. 몇 명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이 모였기에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제에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 내 반지하 주택을 없애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빈실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 합니다. 다만 반지하 등의 주택은 재해엔 취약하지만 수요가 상존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정책보다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먼저 실태 조사에 착수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후 연말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해 피해 지역에선 신속한 복구도 진행됐습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것도 역시 이름 모를 시민들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밤샘 공부를 할 정도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취업준비생 중호 씨. 그런 중호 씨에게 우연히 보게 된 이번 폭우 피해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저 상황을 처음 보시자마자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영상이 조작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다음 날 중호 씨는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데요. 진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가야겠다. 조금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지만 복구 일손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침수됐던 지역이 여긴 거죠? 네네. 당시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때 그 모든 집 지하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놓고 길거리에 다 침수된 그런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폭염 속에 이루어진 수해 복구였지만 그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함께했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다치는데 괜찮아? 그때? 그때 여기 나사가 박혀갖고 딱 나왔는데 닦으면서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뺐더니 괜찮긴 한데 지금은 뭐. 나도 그때 여기 팔 긁히고 좀 상처 막 나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상처 그때 그거예요? 와. 상처는 지금 많이 아물었는데
또 많이 괜찮았어요. 이게 다 완전히 두 사람은 침수된 주택에 가구를 옮기면서 처음 알게 됐고 지금은 형 동생이라 부르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힘드셨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기 보금자리를 일단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던 자체가 상실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걸 그 지켜보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 가슴 아팠던 장면은 이제 어르신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게 수해 그런 피해 때문에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우는데 그런 깨진 초상화를 치우는데 좀 많이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중호 씨가 쏘아 올린 공, 글 하나의 파장도 컸습니다. 복구 현장에 부족한 일손 상황을 학교 게시판에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중호 씨가 올린 글을 보고 특히 중호 씨와 같은 학교 학생들의 봉사 참여가 좀 많았다고요? 네. 물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지만 특히 중학내 학생들도 많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올리시길 정말 잘하신 거네요. 좀 많은 사람들께 널리 알려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 좀 여유가 되시면 도와달라라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커뮤니티에 올림으로써.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제가 쓴 글을 보고 제 의도를 알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정부 역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나 자신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이유겠죠. 하지만 그 울림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이변이 더 빈번히 이루어질 거란 지금 우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겠습니다. 그게 의인들의 용기에 진정으로 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PD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